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이영선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네, 아마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9월이라는 큰 시험 치르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보신 이 시험지 같이 보면서 어떤 점을 내가 보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글을 애초에 어떻게 읽었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야 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해설 강의 들을 때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일단 그냥 보지 마시고 혼자 꼭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이게 내가 말해주면요, 여러분들이 원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먼저 한번 본인 시험지 말고 새로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나름대로 답을 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비교를 딱 통해가지고 나는 저기서 저런 판단을 못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난 저기서 저런 판단을 못했는데, 혹은 내가 생각한 거랑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각하면서 풀었네, 이런 것도 이제 매칭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전반부는요, 이 4개의 문항을 해설할 거예요. 자, 21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자, 22, 23번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따로 해설하지 않고 24번 제목, 다음에 EBS 연계 문항인 29,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 친 A cage model,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자, 이런 신유형인데 이제 더 이상은 신유형이 아니에요. 계속 작년부터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저희가 독해광 제 파트 1에서 다뤘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밑줄이 쳐지지 않은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는 부분에, 밑줄이 쳐지지 않은 부분의 핵심을 잡아내야 그걸 염두에 두고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이게 이런 말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 공개된 평가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cage라는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글의 핵심을 파악하면 충분히 정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관광이 보여줬대요. 엄청난 몬스터, 괴물로 보여줬대요. 자, 그럼 관광이란 건 지금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네요. 자, 어디에 침범하냐면 이 토착민들 민족의 영역에 이렇게 침범을 한대요. 뭐 하면서 introducing them, 이 토착민들을 어디에다가 the evils of the modern world, 이 현대 사회라는 그 거악의 도입을 소개를 하면서요. 다음, 그런데 연구는 대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걸 인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래요. 지금 앞에서는 이 몬스터라고 되게 나쁘게 이제 인식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제 however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그 다음, 대부분의 장소에 있어서 관광객들은 welcome, 환영받고요. 그 다음에 이 토착 민족들은 관광을 뭐로 본다? Path to moder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어떤 현대화와 그 다음에 경제적 발전을 향한 길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막 나쁜 걸로 보지 않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고 봤다? 굉장히 좋고 사람들은 그 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을 뭘로 본다? 경제적 발전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however 기준으로 바뀌었구나, 알겠습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걸로 보는구나 라고 인식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뒤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한 발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발전은 뭐죠? 경제적 발전이요. 관광이 가져오는 경제적 발전은요,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자, 이 표현 굉장히 선생님이 사랑하는 표현인데, 양날의 검이란 건 뭐라고 했죠? 네, 그렇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다. 이걸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뒤에 딱 보니까 관광은 뭘 의미할 수 있냐면 발전을 의미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관광을 가면요, 경제적 발전 플러스죠. 그러나 대부분 이건 또한 의미한대요. 그럼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왔어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전통과 문화적인 독특함의 손실 마이너스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은 이렇게 양날의 검인 것이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잘 이해됐어요. 그 다음, 그래서 물론 there are examples of cultural pollution, vulgarization, and phony folk cultures.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전통 문화가 손실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하도 그 지역에 많이 와가지고, 물론 그래서 여기 end는 일종의 이제 인과죠. of course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에 사례가 있냐면요. 문화적 오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vulgarization 하면은 상스러워지는 거. 혹시 여러분들 폰이 몰라도 그냥 마이너스로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짜 민속문화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의 결과로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게 만들어진다. 인식했어요? 자, 이러한 특성들 정리해 볼게요. 이러한 특성들은 뭐죠? 관광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의 배경이란 말은 일종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부작용이 왜 생기냐면 여기가 좀 어려워요. more or less 거의란 뜻입니다. 거의. 이거의 배경이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원인으로 치환하셔 보셔도 되고 이 나쁜 거의 원인이 뭐냐면 낭만적이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인 사고래요. 규범적이란 건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는 건데 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 a former 예전에 존재하는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authenticity 진짜임에 대한 바로 그런 이 예전에 있고 널리 퍼져 있는 이 진짜다움 이런 걸 좀 발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알겠습니까? 이런 게 배경이 돼서 이런 나쁜 것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해 안 됐더라도 이 다음 문장 보시면 자, 부사 이상적으로 There should exist ancient cultures for modern consumers to gaze at or even step into for a while traveling or on holiday. 존재해야만 한대요. 뭐가요? 고대 문화가 존재해야 돼요. 옛날 문화들이 존재해야 된답니다. 누굴 위해서? 현대 소비자들이 뭐 할 수 있는? gaze at,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 step into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이런 게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여행을 하거나 혹은 휴가 가면서. 이것이 바로 케이지 모델, 어떤 우리 모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지금 정리의 시그널 this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앞문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요약을 해주면은 이 케이지 모델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했죠 지금? 바로 앞문장 보세요. 고대 문화가 있어야 된다. 뭐 할 수 있는? 현대 소비자들이 바라볼 수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내가 여행 가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스텝인트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케이지라는 단어랑 한번 연관지어서 보세요. 케이지는 뭐죠? 원래 새장 혹은 우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일종의 뭘로 보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처럼 자기가 한번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본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앞문장과 연결을 해서 케이지를 딱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가지고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과거 문화를 보존하자. 원래 형태로 뭘 위해? 소비를 위해서. 이게 정답이죠. 여기서 소비라는 거 이제 관광적 소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관광객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1번이 정답인 것이에요. 자, 근데 2번 볼게요.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복구하자. 근데 이 어떤 문화유산이냐면 오랫동안 자 니글렉트 세모. 니글렉트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되었던 문화유산. 자, 지금까지 문화유산이 무시되었다는 말은 이 앞문장 혹은 지문 전체 어디에서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딱 지우셨어야 되겠다. 3번 Limiting Public Access. 대중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이 선사시대 그 장소에는 제한을 한대요. 이건 완전 반대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보존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이런 거 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이 컨저베이션 보자마자 X 하시고 이제 반대말이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confine, 제한하다. confine A to B, A를 B에 제한하는 건데 관광 연구를요 진짜 살아있는 진짜 어센틱한 문화적 전통에만 제한해야 된다. 관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진짜 살아있는 전통만 연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질문에서 연구하자는 말 어디 나왔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거든. 그래서 4번도 X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5번 문화적 정책과 규제를 위한 버짓을 유지하자. 뭐 돈을 만들자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지금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정답 몇 번 해줘야 되겠습니까? 1번으로 가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 단어 conservation 혹은 뭐 research 이렇게 무관한 단어들이 하나씩 반대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깔끔하게 제거를 못하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까지만 보긴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을 조금 실전에서 고민하게 했었던 것이 아마 이 여기 있는 이 케이지 모델이라는 것을 꾸며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뒤에 읽어볼게요. That is difficult to defend. 이것은 디펜드하기가 참 어렵대. 이 케이지 모델을 디펜드하기가 참 어렵대. 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이 글로벌한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토착민이든 아니든 are part of the same social fabric. 똑같은 사회적 구조의 일부인 이런 글로벌한 세상에서 이것을 디펜드하기 어렵다.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안 와닿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민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디펜드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어요? 그냥 막다 하면 약간 이상하고 옹호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동물원처럼 구경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옹호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델이라는 것이죠. 왜? 우린 지금 글로벌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회 구조의 일부인 글로벌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우리는 옹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디펜드를 일종의 뭐 서포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지 마로 당연히 나쁜 걸로 인식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양날의 검이 있다 해놓은 다음에 뭐 좋은 점 살짝 얘기해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나쁜 거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딱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1번 케이지 마로에 대한 해설을 한번 맞춰볼까 해요. 이게 약간 좀 기존의 또 신유형과는 살짝 밑줄 친 의미의 전형적인 패턴과는 또 약간 온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의 인용구라든지 어구가 요 전체를 완벽하게 담고 있는 그런 한축적인 그런 표현이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조금 요 앞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해라 라는 걸 좀 측정하고 있어요. 기존과는 약간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글을 주제를 좀 반영한다라고 어차피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그게 뭐 상관없지만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이게 이제 가짜 민속문화라는 게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관광객들 끌어들이려고 가짜로 막 그렇게 막 옷 벗고 사는 사람들 혹은 원시 부족들을 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막 홍보하고 관광객들 데려가지고 원주민 문화 체험이라고 했는데 다 원주민 아니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야. 도시에 살다가 그 직업 원주민으로서 이렇게 막 뭐 사냥하는 거 보여주고 막 그런 것들.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이제 경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어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쉬웠겠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의문사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제가 한번 클리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 제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독해광 2단원에서 얘기했다시피 스코프, 범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 선택지로 찍은 선지는 이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지문 전체를 포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야? 3번하고 4번이 있어요. 두 개 헷갈려요. 보통 이제 두 개 중에 헷갈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만년필이 있는데요. 만년필은 참 멋도 있고요. 2번 내 맘대로 길들일 수도 있고요. 3번 또 뭐가 있지? 잉크 리필도 가능합니다. 자,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 피디님 바로 대답하시는 클래스. 만년필의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3번을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필기구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왜 이 스코프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이걸 그냥 읽고 이렇게 3번을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선택지 우겨 넣는단 말이야. 자기가 읽은 거를. 만년필이 필기구잖아 하면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왜 안 되죠? 얘는 너무 넓어요. 주제가 되기에는 필기구라고 하면 만년필, 샤프, 붓 다 되잖아요. 너무 넓기 때문에 절대로 얘가 답이 될 수는 없고 당연히 만년필의 장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혹은 뭐 잉크리필의 장점, 잉크리필 짱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죠. 왜? 얘는 지금 마지막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너무 또 too narrow, 너무 좁아요. 그래서 스코프라는 건 딱 이 단락에 맞는 그런 선택지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거, 이것이 주제 제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부터 쭉 the dullness, 지루한 거죠. 어디에서 찾아지는 거냐면 senile, 자,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사람들인데 자, 노인들에게서 찾아지는 어떤 지루함, 쇠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지는 지루함, 그리고 그들의 고립과 어떤 위축, 그리고 그들의 과거에 자꾸 들러붙고 그 다음에 세상사 관심이 별로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노쇠한 어떤 노인들의 어떤 특징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특징적으로 나타내지는데 이런 노쇠함의 증상으로 나타나집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괜찮아요? 특히 여기 써져 있으니까. 즉 사회적인 어떤 부끄러움이라고요. 피할 수 없는 뇌의 어떤 쇠퇴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학문적인 담화, 이 노화에 대한 학문적 담화는 이것들을 뭐로 나타냈냐면 바로 노화의 원인들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represent A as B인데 이것들이 바로 뭐다? 노화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노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찍어서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뭐예요? 이런 노쇠한 정신적 쇠퇴의 위치는요. No longer. 나이가 먹는 뇌가 더 이상 아니라요. not A, 뭐 있어요? but B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당연히 빵! 별표 들어와야 됩니다.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가 문제라는 거지.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자, 이렇게 꼽사리 부사가 꼈습니다. 이 비자발적인 은퇴, 사회적 고립, 그리고 뭐 전통적인 가족 간의 유대감에 느슨해지는 걸 통해서 이 사회가 뭐 하는 거냐면 strip A of B, A에게서 B를 없애다. 이 노인들에게 역할들을 없애버려요. 어떤 역할들입니까? has sustained meaning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의미를 지탱해줬던 역할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사회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노인들이 되는 건 사회가 문제다라고 이 사람은 여기서 원인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게 반짝반짝 하셨나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 왼절 나오죠? 자, 왼절. 부사절과 주절 사이에 뭐가 있다?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할 때 이런다 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딱 개념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노인들이요 박탈당할 때 이러한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박탈당할 때 즉 동격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바로 관심과 활동인데 이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이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관심과 활동들로부터 단절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랍지 않게 당연하게도 이러한 멘탈 펑셔닝은 쇠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멘탈 펑셔닝이 쇠퇴한 원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멘탈이 안 좋아진다고? 여기 왼절 두 번을 통해 가지고 멘탈이 안 좋아진 원인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역할로부터 박탈당할 때 이런 게 없을 때 알겠습니까? 고립되고 그 다음에 단절될 때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같은 말로 느껴야 돼. 여기 왼절이랑 여기 뭐 소사이티 이런 게 다 같은 말로 느껴져야 돼. 그럴 때 정신이 쇠퇴하게 된다. 노인들은 여기 또 중요한 표현 나왔죠? Not so much A as B. 선생님이 이 표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A를 작게, B를 크게 해서 여기가 딱 들어와야 된다고 했었죠. 노인들은요, 자신들의 마인드, 사고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 어디 속에서의 위치예요? 빨리 말하세요. 사회성,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소외되고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요것도 여기 소사이티랑 같은 말로 이렇게 쫙 느껴지면서 그럼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선택지를 안 보고더라도 메시지가 딱 정리가 돼야 돼. 개념 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회 때문에 뭐가 벌어진다? 노인들의 뭐가 벌어져요? 멘탈, 정신 쇠퇴가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사회에서 소외되면 노인들의 정신 쇠퇴가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과가 딱 느껴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인과의 어떤 선택지를 찾아야겠구나. 혹은 요즘 이제 트렌드가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 원인을 보통 의문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주어를 묻는 의문문. 그래서 혹시 주어를 묻는 의문문으로 선택지가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깔끔하게 정답이 이제 보였죠. 일단 정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4번. What makes the elderly decline? 자, 무엇이 만드는가 노인들이 쇠퇴하도록. 그게 뭐예요? 그 무엇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left out. 뭐예요? 소외되는 것. 그럼 봐봐.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 이게
노인들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방금 여기서 찾아낸 핵심 정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 인과가 딱 들어가 있다. 3번은 뭡니까? 근데 3번 찍은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3번 보니까 15%, 잘한 애들도 가끔 3번 찍었어요. 사실 저는 이 선택지 보고 좀 웃었는데 No Country for Old Men, 이게 이제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로 이렇게 총 쏴는 거 있거든요. 푸슝. 그래서 출제자 센스 지렸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 3번은 왜 안 될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나이의 차별이 지금 intensified,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얼핏 봤을 때는 나라가 사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가 없다. 그리고 그냥 차별이 강해지고 있다.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냥 대충 이 글의 내용이랑 약간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코프 생각하세요. 우리가 찾았던 핵심 용어는 뭐죠? 바로 사회에서 소외되면 노인의 정신쇠퇴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냥 차별만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었지 뭐가 없어요. 차별로 인한 결과, 노인들의 정신쇠퇴, 여기까지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은 오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또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차별만 있다라고 하면 되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무시를 통해서 노인들의 정신이 쇠퇴된다, 이 결과가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스코프라 말씀드릴게요. 스코프 범위. 3번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국가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문에서 꼭 이 사회를 국가로만 하지 않았고 막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유대감이 느슨해지는 거 또 하나의 원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가 없다 이래버리면은 약간 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스코프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너무 좁은 거예요. 방금 그 선택지는.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자, 나이든 사고. 뭐와 이렇게 합해 있는 나이든 몸과 그러니까 노인의 몸이 노인의 사고랑 합해지면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거 전혀 지금 이거랑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 2번. 과거에서 현재로부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건 그대로다라는 건데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그대로다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과거랑 현재 그대로다, 이런 건 얘기한 적 없고요. 역시 인과학에 안 들어가 있어요. 3번 아까 설명드렸고, 5번 나디 버비. 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다. 노년기의 새로운 얼굴. 이건 노년기에 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완전히 방향이 틀렸죠. 그래서 아마 몇 번하고 몇 번? 3번하고 4번에서 이거 틀린 사람 잘 들어. 이렇게 주어 의문문이라고 써볼게요. 주어를 묻는 의문문. 선생님이 독해광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즘 이 인과 선호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주어 자리가 바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어 자리가 바로 영어에서는 원인이다. 그래서 주어를 묻는 것이 바로 원인을 물어보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벌어지는구나. 이 선택지에서 이런 게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제목에서 나오는 특별한 어떤 선택지 구성 원리들을 선생님이 독해광의 2단원 주제제목 단원에서 한번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최근 기출문제와 함께 주제제목에서 만약 틀리신 분들은 꼭 그 단원을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21번, 24번 틀리신 분들은 독해광이랑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한번 또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입니다. 이글 EBS 수완 테스트 1에 22번에 있었던 지문이었고 정말 어법에 나올 만한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수능에 나올 줄 알았는데 고평에 나와서 너무 아쉬운 지문. 자, 그럼 선생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어법은 보통 이렇게 이제 오지선다가 나오는데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법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한 6년 정도 어법 특강도 듣고 강의도 듣고 내신 때 죽어라 하고, 그런데 수능에 딱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대요. 이거는 이제 출제자한테 들은 피셜이에요. 오피셜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별거 아니에요.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구속되거나 뭐 이럴 만한 건 아니고, 이 5개가요, 다 서로 묻는 어떤 어법적 요소가 달라야 된대요. 그래서 EBS 지문 중에서 이렇게 5문장에서 낼 만한데 이게 이제 다 다르다. 어법의 큰 카테고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법에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되는 것이죠. 이 지문은 역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보도록 하고,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이게 사실 4번, 5번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걸 정확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어려워요. 이 지문이 어법으로 나오면 진짜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구평에 내버렸다는 것은, 진짜 출제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니들 한번 봤으니까 이 정도는 능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심리적 이유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면, The knowledge of another person's affairs, 다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요. 자, 여기서 이제 tempt란 동사, 우리 구문집수에서 하도록 동사 뒤에 뭐 봐야 돼요? A, to 부정사,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적인 일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뭐 하도록 한다? 그것을 반복하게 한대요. as a gossip, 뒷담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적 일을 알고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말하게 하고 싶은 걸 유혹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tempt A to 부정사하면 A가 동사하도록 유혹하다. 이런 하나의 청크죠. 그래서 그냥 1번은 그렇게 동사 용법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gossip을 할까? 왜냐면 as unrevealed information, 자, 드러나지 않은 정보로서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지식은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드러내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비활성화했기 때문에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반응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only when이에요. only when. 자, only를 포함한 어구가 문두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직 정보가 반복될 때야만이, 여기서 반복된다는 건 무슨 말? 뒷담을 할 때만이 뒤에 뭘 봐야 돼요? 도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도치를 보면 여기 턴에 왜 밑줄그어져 있을까요? 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지 한번 확인했냐? 라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말을 해야, 뒷담을 해야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turn A, 또 뭐가 나와요? into B가 나오네요. The fact that he knows something,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뭔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인정이라든지 권위라든지 혹은 악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2번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only를 포함한 어구가 문두에 나오면 뒤에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s long as, 뭐뭐인 한, 자기가 자신의 정보를요, 자기에게만 유지하고 있는 한. 그래서 keep one's information to oneself. 자, 이 3번이 이제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대명사는 언제 씁니까? 제기대명사는 자, 언제 쓰죠? 네, 맞아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가, 이게 주어죠? 유지하죠? 정보를 누구에게? 자, 이거 전치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근데 주어가 그니까 역시 같죠? 그러니까 3번 당연히 제기대명사 올바르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he may feel superior, 자기가 우월하다 느낄지도 몰라요. 누구보다? those who do not know it, 그거를 알지 못한 사람보다 너는 그것도 모르지, 난 알고 있는데 하고 속으로 우월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아는데, 여기가 주어요. not telling,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정우성이랑 좀 친해. 정우성의 뭔가 아주 깊은 뭔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근질근질 할 거 아니야, 이게. 정우성 알아요? 피님 정우성 알아요? 우리 피님 정우성 닮으셨네. 아,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와, 잘생기셨어요. 자, 이따 나중에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자, 아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써요? does not give him, 그에게 뭘 주지 않아요? 우월함의 느낌을 주지 않아요. 이 느낌 알겠죠? 근데 어떤 우월함이냐면요, 여기가 이제 오지는데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를 EBS 공부할 때 공부해 놓으셨어야 했어. 다시, 알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우월감을 주지 않는데, 근데 이 우월감은 어떤 우월감이냐면, 관계사절 안에 지금 봅시다. 여러분 한번 그냥 읽었을 때, 말하자면 여기 지금 컨테인을 동사로 보고 우월감인데 어떤 우월감이냐면 그 우월감이 포함했다 이래버리면 뭔가 이상해요. 이걸 만약 동사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뭘 포함했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선생님 비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전치사구잖아. 이거는 비밀 소개라고 해석해야지. 이건 절대로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동사로 해석하면 너무너무 이상해. 이 우월함이 포함했다. 뭘 포함했어? 그 다음에 갑자기 ing 그것을 실현하면서 하니까 문장이 어색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치긴 좀 힘들겠지만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면 여기 관계사절에 컨테인이 동사가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 ed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제가 구문 입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사절의 압축. 그래서 부사어라서요. 사방천지에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는요. 이 관계사절 안에 ed가 갑자기 표 튀어나온 것이에요. 이런 거에도 방어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부사어니까 사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적으로 볼 때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월성인데 이 우월성은 뭐냐면 여기 무슨 자리예요? 관계동사 뒤에 동사 자리여야 되겠죠. 여기가 동사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actualizes s 3인칭 단수니까 이 우월함 어떤 우월함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오직 언제만 그렇죠. 폭로의 순간에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우월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폭로의 순간에 느껴지는 그 우월감 이런 게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폭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어떻게 보면 관계절 안에 형용사절 안에 관계사절은 형용사절 안에 형용사절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봐봐.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원래는 이제 간단한 건데 봐봐. 원래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영수 who lives in Seoul. 서울에 살고 있는 영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 이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려운 거냐면 제가 짧게 도식화를 시켜보면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쓸데없는 갑자기 ed 분사구문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ing 동사가 없이 ing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떻게 보면 관계절 내부 구조인데 여기에 이 분사 구문이 꼽살이 끼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사어 이걸 이제 전치사 특강에서도 이제 꼽살이라고 저 꼽살이를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불필요하거나 쓸데없이 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해커스 이런 데 보면 이제 거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식어 거품들, 꼽사리들 이런 거를 딱 제거하고 영어의 스트럭처를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구문력을 가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4번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요한 동기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 폭로의 즐거움 때문에 바로 가시핑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 잘 알려진 우리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월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가십 만드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 여기 한번 대트에서 끊으시고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그 가십의 대상의 유명세의 일부가 한마디로 내가 정우성에 대해서 가십을 막 떨고 다녀요. 그러면 이 정우성의 유명세의 일부가요. 여기 as whose friend he present himself. 자 여러분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who가 가리키는 건 이 subject예요. 이 대상. 그래서 이 대상의 친구로서 얘는 이제 전치사 그냥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제가 관계대명사 나오면 넣고 돌려야 된다고 했었죠? 넣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거랑 같이 묶어야 되고 근데 앞에 전치사이면 전치사도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리면 돼요. 자, 이 가십의 대상 이 가십의 대상의 친구로서 그가 자신을 제시하는데 즉 소개를 하는데 이 자기가 친구로 제시하는데 이 가십의 대상의 유명세가 will rub off on him. 자기한테 떨어져 묻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가십을 왜 하냐? 이 가십을 하는 사람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정우성의 유명세 일부가 자기한테도 좀 묻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 왜냐면 사람들이 쫑긋 귀를 세울 거 아니야. 너 정우성이 요즘 어디 많이 다니는 줄 알아? 누구 만나는 줄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한번 얘기해봐. 다 얘기하다 보면 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고요. 다시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병렬되는데 잠깐만.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건 영어에 있어 없어요? 영어에 이렇게 없어요. 절대 이렇게 연결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같은 게 필요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긴 지금 접속사 역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관계대명사 who's가 하고 있죠.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관계, 접속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현장에서 나와준 변형 문제에서 여기를 his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his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his가 되면 해석은 되지만 주어 동사 있는데 그냥 컴마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who's로 바꿔서 연결되는 것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다. 문장과 문장이 지금 아름답게 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어색함을 느낄 수 있죠. as whose friend 이런 어구를 좀 본 기회가 적었을 테니까. 근데 우리의 형용사절에서 배운 원칙대로 넣고 소유격관에서 뒤에 거랑 묶고 앞에 전치됐으면 그거랑 같이 묶어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여기도 형용사절. 넣고 묶어서 돌리면 형용사절 내부는 완전한 문장이다. 선생님이 구문십수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가요. 넣고 여기 넣고 묶어서 돌리면 he presents himself as his friend. 완전하기 때문에 아주 문장이 잘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얼마 전에 제가 강대에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 제기대명사니 뭐 형용사절이니 뭐 돌리는데 지금 뭘 돌리라는 겁니까? 내 머리가 돌겠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미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원샷 어법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 어법 용어에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그냥 무조건 버리는데 아무리 절대표 효과라 해도 이 어법 하나 버리고 시작하면요 인생 너무 고달퍼집니다. 그래서 이 원샷 어법 그리고 이 문법 용어가 제가 지금은 이제 형용사절이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지 국어 문법에 비하면 훨씬 지금 괜찮아요. 영어 문법이. 그래서 어법이 좀 고민인 학생은 꼭 원샷 어법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여기는 구문입수 가장 첫 파트인데요. 파트 1 거의 딱 듣고 원샷 어법 특강 딱 들으시면요 거의 다 커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원샷 어법 특강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법 문제도 한번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보시면 2번, 4번, 5번 애들이 많이 쓰죠. 이게 도치라는 게 반응이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 이런 형용사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0번입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읽어볼게요. 한 가지의 자 이런 단어 세모 오해. 자 오해니까요. 여기 뒤에 있는 건요. 틀린 생각이야. 주의해야 돼. 뭐뭐라는 오해예요. 아이고 미안. 종격이 아니구나. 종종 발생하는 오해인데요. 어디에서? 이 물리과학자들의 글에서 발생하는 오해가 있대요. 이 물리과학자들 누구냐면요. Looking at biology, 생물학을 바라보는데 from the outside, 외부에서 바라보는 물리과학자들의 글에서 나타내는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대디아래요. 여기 이제 대디아는 이제 잘못된 생각인 거지. 환경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뭐처럼 보인다? Static entity, 정적인 개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정적인 개체라는 건 뭐냐면 cannot contribute, 아무런 정보를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 할 때? 진화가 나아감에 따라. 그러니까 진화는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냥 환경이라면 그냥 정말 가만히 있는 정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이라고요. 그럼 벌써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환경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은 너무 친절합니다. 이 지문은 너무 친절해서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바이노민스 몰랐던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never 이 뜻입니다. 결코 the case 사실이란 뜻이죠. 사실이 아니다 라고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far from being static, 정적이기는커녕 far from 멀어지는 거니까 부정어예요. 즉 정적이긴커녕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됐나요? 정적이지 않고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다. 계속 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도전을 주고 있다. 진화하는 개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스태틱의 반대말로 딱 인식이 되고 당연히 1번은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and로 연결돼 있죠?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앞뒤가 서로 비슷한 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얘랑 같은 의미로 당연히 1번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했죠? 환경은 변한다. 그 다음 이 고등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이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잠깐만, 환경은 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도 중요하게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중요하게 읽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are those 변화인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화다? 여기 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야 돼요. Contemporaneous evolution of other organisms. 자, 다른 유기체들의 동시적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화가 제일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해? 다른 유기체.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의 변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 다른 유기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산과 강인과 이런 게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내 주변 생명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 중요하다. 자, 말 갑자기 왜 났어? 말 빨리 말았어요. 말 예시. 알겠습니까? 이 말도 말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변에 생명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자, 말 발굽의 진화. 나 몰랐는데 원래 5개 발가락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에서 이제 말 발굽으로 좀 바뀌었나 봐. 근데 이것은 enable horse to gallop rapidly. 자, 말이 더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이 탁 트인 플레인 평원을요. 이거 뭘로 푸는 거냐면 사물 주어. 이거 이제 결과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발가락이 5개였는데 이게 말 발굽으로 되니까 말은 말 발굽이 있으니까 말이 더 빠르게 뛰게 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2번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주는요. such galloping, 그러한 질주는요. is of no advantage to a horse. 이 말에게 별 이익이 없을 것이에요. 이까지만 읽으면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지. 왜 뭐 이익이 없지 하면 안 되고 아직 안 끝났어. 문장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여기 부사절 잡아야지. 여기 부사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별표. 뭐뭐 하지 않은 한. 이것이 말이 포식자에 의해서 추적되지 않은 한. 자, unless 한번 세워볼까요? 포식자에 의해서 추적되지 않으면, 추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포식자에 의해서 추격이 된다면 이익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식자가 뭐랑 같은 말로 보여야 돼요? 이 other organisms랑 같은 말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야. 아까 진화라는 건 다른 유기체의 진화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포식자에 쫓겨지니까 얘는 말발굽을 만들어서 이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딱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찍으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꼭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어휘 문제는. 이 말의 효과적인 메커니즘, 작동 방식. 자, 이 달리기에 대한 작동 방식은 여기도 never, 결코 would have pp, 진화되지 않았었을 것이다. except for 세모. 뭐란 사실을 제외하면 이 고기를 먹는 포식자들이 동시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인데 공격의 효과적 방법을 진화시켰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 역시 부정을 제외하면 포식자들이 공격의 방식을, 효율적 공격 방식을 진화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진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다 늘 느꼈는데 왜냐면 이렇게 부정어 이렇게 2개 나오고 했던 거는 우리 구문이집에서 부정구문에서 뵀다시피 2번 꺾이기 때문에 잘 평소에 공부를 해놨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포식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프레데터랑 같은 말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유기체에 의해서 진화가 된다. 요게 있으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다. 요 새끼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법칙인데 뭐에 기반한 법칙? 생태학적 관계. 어디 사이에? 서로 다른 유기체들 사이에 생태학적 관계에 기반한 법칙.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유기체들 사이의 관계에 기반한 법칙. 이게 지금 개 중요한 거지. 서로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지금 진화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잖아. 근데 이게 지금 선택적이다.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면 안 돼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필수예요. 와우. 와, 우리 피디님 지금 대답을 계속 하고 계셔. 강의 들으시면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여기 필수적이다. 우리 mandatory 이런 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 글의 주제 되게 심플하잖아. 진화라는 건 정적이 아니야. 환경이 바뀐 건데 그 환경 바뀐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predator, other organisms, 다른 애들이 변한 거야. 이것만 여러분 딱 인식한다면 정답은 쉽게 5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 4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깨끗한 시험지 하나 더 출력하셔가지고요. 자기가 틀린 문제는 한번 선생님 강의를 염두에 두면서 그대로 리프레듀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읽었어야 했는지. 그러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따 2부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가려다가 추가 설명 잠깐 하기 위해서 피디님 가시는 길에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무성이 형. 자, 일단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부정어가 2개 나올 때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읽어보면 그러한 질주, 말발굽을 통한 질주는 말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이제 오브도 해석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전체 세팅까지 다루거든요. 이익과 뗄래야 뗄 수 없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즉 이러한 질주는 말에게 이익이 안 된다. 뭐 하지 않으면? 포식자에 의해서 추적되지 않으면, 추격되지 않으면. 그럼 이걸 한번 이거 되지 않으면 이거 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대우로 한번 바꿔보시면 이러한 질주가 말에게 이득이 되려면 포식자에 의해서 뭐가 돼야 된다? 추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발굽 진화를 통한 빠른 스피드가 되려면 된다는 것은 포식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진화라는 것은 다른 유기체의 진화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랑 딱 떨어지는 예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 2개 나올 때 웬만하면 이렇게 딱딱 지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좀 황당한 질문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그 말발굽이라는 거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말발굽이 있으면 이렇게 발 자국이 남지 않냐. 그러니까 왜 이득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발굽은 뭐 자국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을 빨리 달리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장치로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스 같은 거를 상상해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발가락 5개 있어도 다 보여요. 똑같이 트레이스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질문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BS에서도 이런 부정구문 나오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부정구문. 부정어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구문 20수의 제1수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막 뒤집는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시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